구도.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운 것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구도를 잡을 때 기본 베이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이론은 대학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고, 그러나 그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그림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베이직 이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경에서는 풍경화의 구도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풍경화에서는 원근감이에요. 원근감이 없으면 풍경이 성립을 하지 않고 뭔지 이상한 그림이 되고, 물론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원근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화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원근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경화는 원근감이 한 7~80%를 그림을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이 있는데, 눈에 이 대각선이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호빼마가 그린 그림은 대각선 구도를 정중앙에 넣어서 그렸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이제 그림을 그린 작가가 프랑스의 유트릴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파리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파리를 그려서 파리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몽마르트르 언덕을 그렸어요. 가난한 화가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막 몰려오죠. 그 프랑스 파리에 이제 몽마르트르 이제 세탁선이라는 곳에 화장실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몽마르트르 언덕, 이 사크레케르 요 대성당 앞 주변이 이제 몽마르트르 언덕인데요. 거기에서 피카소도 거기서부터 20대를 보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대각선 구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뒷골목 몽마르트르 언덕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 구도를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면 좋아요. 이분은 이 사크레케르 성당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좁은 골목길 맨 뒤에 정중앙에는 이 성당의 첨탑을 놓고 이렇게 거의 화이트 눈 온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대각선 구도가 풍경화에 좋은 구도를 잡을 때 좋은 구도다. 그다음에 이제 풍경화의 구도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수평선 구도예요. 수평선 구도는 굉장히 잔잔하고 바다나 뭐 이렇게 들판을 그릴 때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 좋은 구도인데, 이 그림도 모네의 그림입니다. 모네, 예, 샤론의 꽃 이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언덕에 꽃이 피어 있고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부재고, 이제 이것이 풍경이 주제가 되죠. 그래서 수평선 구도는 평화와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단순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고요. 이것도 역시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 수평선 구도 거의 가운데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선 구도는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준다. 수직선 구도도 있습니다. 이제 숲을 그리거나 빌딩 숲을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도 보면은 이 고딕 시대에 첨탑을 많이 만들고 세로로 굉장히 길게 많이 만드는데, 그 길게 만드는 이유는 숭고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이감을 주기 위해서, 경외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이 이렇게 수직선 구도를 이제 활용해서 그렸고요. 이제 그것을 더 넘어서서 데이빗 호크니는 실제 그 숲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실제 이제 데이빗 허큰이에요. 실제 나무 숲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실물 크기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단순화시켜서 이 그림들은 고흐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형,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전광형 구도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시골 길이라든가 산길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길이 많이 나오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그림들이 전광형 구도이고, 이제 보통은 길을 그릴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시험을 볼 때, 풍경화를 그릴 때 이제 전광형 구도를 많이 학생들이 이제 소재로 잡는데요. 그 이유는 또 실기대에 나갔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실기대에 나가서 그 전광형 구도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수평선 구도나 수직선 구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어트랙티브, 그러니까 뭐죠?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전광형 구도로 주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데이비드 호크니도 전광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호크니는 그림을 완전히 추상화처럼 이렇게 풍경을 그렸죠. 색면을 나누어서 색칠 공부하듯이 굉장히 재밌게, 어, 나이 든 사람의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선 구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시면, 특히 부산의 해운대 가면은 항상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보면은 이 해수욕장 이 호선 구도가 딱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바글바글한 신문에 이제 항상 그 사진이 나왔는데, 연중 행사로 매일 신문에 등장했는데, 요즘에는 신문이 사라져서 그런 풍경을 좀 보기 어려운데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이 뷔페 이분은 디피라는 사람인데요. 라울 디피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분은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쉽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거의 모든 그림이 이렇게 어, 호선 구도로, 반원 구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치를 그릴 때 혹은 뭐 사막을 그릴 때 이런 풍경 구도를 사용하면 좋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가까이 있는 건물들은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들은 되게 조그맣게 그렸죠. 이 화가들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앞에 있는 산은 좀 진하게 그렸고 뒤에 있는 산 흐리게 그렸어요. 금방금방 그린 것 같지만, 그리고 여 그림자 지는 부분은 진하게 그렇게 그리고 햇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그렸죠. 그래서 그냥 막 그린 그림 같지만 사실 그림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고 통일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그리면서도 다 화가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를 막 이렇게 수영을 하지만 발밑에서 물갈퀴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화가의 머릿속은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고흐도 이제 풍경화를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그렸어요. 삼각형 구도로. 물론 이거는 마름모 구도로도 볼 수 있고 삼각형 구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풍경화에도 삼각형 구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정물화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화에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에 그림 올리신 어, 원 로이스 선생님의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 멈춘 횡단 철도를 그린 동토의 땅을 다시 달리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그리신 그림인데, 두 분이 정모라 주제를 드렸는데 두 분이 풍경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사용할게요. 풍경화의 구도 얘기. 지금 이거는 호선 구도예요. 호선 구도와 대각선 구도를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이런 그 전봇대도 굉장히 원근감 표현이 잘 돼 있고, 심지어 여기 떠 있는 요 기둥들도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게 그려지고, 눈발도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게 그려져서 굉장히 아름답게 잘 그려졌고, 여기에 있는 돌무더기도 원근감이 잘 표현되어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김주영 선생님 그림은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가 있는데, 풍경화를 처음 그리셨는데 이 나무 세 개를 다 각기 다르게 색깔의 변화를 줘가지고
1, 2, 3, 4 점점 갈수록 진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이 또 멀리 있는 풍경도 이렇게 그리시고 앞에 있는 이 건물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 사선 구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달이 떠 있는데 어 굉장히 그 사색적인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칭찬을 드리고요. 샛별도 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사선 구도와 호선 구도 그리고 수평선 구도가 쓰여져서 풍경화를 아주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